친구들,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여러분은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우정이 항상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우정이 사랑으로 바뀌어 결국 그 우정의 종착점이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과학클럽에서 보호된 꽃 액세서리를 팔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 유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한 채 클럽으로 돌아왔으나 거기서 처음으로 뭔가를 발견합니다. 한 아름다운 소녀가 유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너는 과학클럽에 있는 유 맞지? 너의 가게에서 떠나갔었지? 그러자 다른 소녀들이 여기서 쇼핑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유는 내가 여기 있었더라도 아무도 나로부터 아무 것에서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거의 모든 유의 물건이 팔렸다고 말합니다. 이 소녀는 유의 물건을 팔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 클럽의 사토 센세이션은 이런 아이템을 100개 팔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왜? 그러나 유는 소녀가 자신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아차리고 유는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열고 싶지만 부모님은 그가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서 윤과 부모님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이런 물건을 100개 팔면 마리아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소녀가 말하길 너의 부모는 너의 삶이 문제로 가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네가 최고의 바보라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누구야? 하지만 소녀는 지금 남은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말했다. 이봐, 그나저나 제 이름은 히마리야.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유입니다. 학교에서 만나요. 우리 반에 또 몇몇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소녀가 있었고 그 사이에 히마리가 목에 이상한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유는 우리를 만나게 된 지 2년이 되었고 학교 축제 다음 날 우리와 함께 모든 아이템을 팔았고 이제는 이 아이템들을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했으며 유는 이 일에 항상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 가족은 그의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는 자신이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마리가 뒤에서 다가와 그리고 말합니다. 넌 날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 그래, 오늘은 일이 많았어. 그런데 유는 아직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유를 붙잡습니다. 유는 말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안 변했네요. 이제 빨리 내 등에서 내려와. 하지만 이 말을 듣고 하마리는 더 꽉 붙잡으며 말합니다. 너는 나 같은 귀여운 아가씨가 등에 타고 있는 것을 즐겨야 해. 그리고 유가 말하죠. 너는 아가씨가 아니라 고릴라야. 이에 하마리가 분노하며 우리는 그녀와 우정을 나눈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가 도와준 덕분에 중학교에서 그가 우리한테 왜 도왔는지 물어봤어요. 히마리가 설명하기를 그녀도 그 아이템을 팔고 싶기 때문에 그냥 도와준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녀는 유에게 우리가 같이 꽃 액세서리 상점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유는 이 일을 잘하는 전문가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재능이 낭비된다고 했어요. 그 후 친구들,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BJ가 정원에 가요. 꽃을 자르기 위해서인데 이것 때문에 매우 슬퍼졌어요. 그리고 히마니는 유가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좋아해요. 또한 유의 눈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유가 집중해서 일할 때 그녀의 사랑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러요. 그래서 유, 나에게 약속해줘. 너는 오직 내 앞에서만 그 열정적인 눈을 보여줘야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고 대신에 나는 너의 일에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둘 다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해요. 세 사람의 우정이 첫 시작을 알렸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레스토랑에서 보게 된다. 만약 30세가 되어도 개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전제로 나랑 약속하자고. 그런 농담은 그만두라며 형인 히바리가 나를 여동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윤, 즉 히마리의 오빠를 매우 좋아해. 그가 히마리와 함께하길 원한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초등학교 짝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지금부터 현재를 살기 시작하고 과거를 버리고 자신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신이 내게 이렇게 가까워서 어떤 여자도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그녀는 우리의 다른 친구들 앞에서만 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후에 그녀는 로맨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비마리는 자신의 가게를 열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네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늙은 남자와 결혼시킬 거야. 그러면 나츠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까? 시대가 변했는데 정작 결혼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런 결혼을 해. 그러니까 까머리가 말했지.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너와 결혼할게. 그래서 우리 까머리가 웃으면서 말했어. 나는 농담한 거야. 불쌍한 유카는 앉아있는 동안 농담이 되었어. 다음 장면에서는 유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본다. 유가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를 기억했어. 유가 말했지. 사랑이나 연애는 나와 맞지 않지만 너에게 여친은 있어. 그가 여친은 고사하고 여자들이 자기에게 관심도 없다고 말해. 그 말을 듣고 까머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둘 다 30세가 될 때까지 싱글이면 결혼하자고 말했어. 오케이, 우리가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함께 너의 가게 일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유는 순수한 소녀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이것을 듣자마자 유케는 날아갑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유가 자신의 언니에게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의 언니가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래서 유가 자신의 꽃 액세서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히말라야의 선배가 그에게 너 그 루저랑 데이트하는 거야. 그 애는 항상 너랑 다닌다고 물어봅니다. 마히는 당신이 왜 그걸 궁금해하는지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하면서 마히는 속으로 그가 유가 얼마나 멋진지 모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유케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싶지. 그의 관계 속으로 휘말려서 그와 키스하고 자면서 시간이 지나서 유의 여자친구가 된다면 유와의 관계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유는 자판기에서 우유를 사러 갑니다. 그 앞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소녀가 유케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는 이를 알아채지만 그 순간에 그는 영국에서 만든 팔찌를 손에 들고 있었다. 갑자기 팔찌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애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고칠 거라고 했는데 여기 친구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는 소녀를 돕고 싶었고 소녀는 그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그렇게 그녀에게 사과하고 이곳에서 도망치고 그녀의 마음을 떠올렸고 그녀의 도움을 듣고 소녀는 기뻐했다. 이제 다음 날 우리는 우리의 유가 수업 중에 문자를 보내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메시지에 내가 너를 위해 그 검은 머리의 소녀를 찾아야 할까? 100. 화가 나서 수업 시간에 희만이에게 소리를 지르자 선생님이 다가와서 왜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는 거야? 이제 다음날 우리 친구가 계속 친구야.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 봤는데 그때 유라는 소년이 그를 만나러 왔어요. 여기 아리아를 보고 그가 묻는다 잘 지내고 있냐고 아리가 대답한다 덕분에 나는 학교 생활 최고를 즐기고 있어. 그는 말한다 그렇지. 너는 내 소중한 유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후 유우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고 유우가 말한다. 너희는 중학교 때 애인이었는데 왜 지금 서로 잘 말을 하지 않니? 히마리는 자신의 지루함 때문에 신지를 만났었다고 말한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친구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신지에게는 5명의 여자친구가 있었고 나머지 4명은 히마리를 괴롭히곤 했다. 이 두 사람은 창문에서 큰 소리로 서로의 단점을 비난하는 싸움을 시작한다. 그리고 유우가 묻는다. 너 여기 왜 왔어? 신지가 유우에게 묻는다. 어제 자판기 앞에서 어떤 여자와 얘기했었니? 유우의 머릿속에 그 여자가 떠오르고 이후 신지가 말한다. 너는 자신의 교정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여자가 여기 온다. 하지만 우리는 히마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점심시간 동안 히마니는 설명해요. 나에게 신지의 어린 시절 친구인 린에 대해 몰랐다고. 린은 다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오빠와 린의 언니는 같은 반 친구들이어서 아마 우리도 린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후 히마니는 학교 축제 다음 날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유는 모든 아이템을 판매한 무함마드 린의 언니를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잡지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린은 그 팔찌를 큰 언니에게서 받을 수 있었어요. 다음 씬에서 유는 린의 팔찌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린은 유를 응시하며 말해요. 너는 이것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때 히마니는 말하죠. 유를 그렇게 응시하지 마. 그가 긴장할 것이라고. 그 후 린은 자기 화난 얼굴을 거울에 보고 놀라 떨어집니다. 그 둘은 린에게 묻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그녀는 빨리 팔찌를 고쳐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때 히마니는 린에게 너는 네 얼굴 보고 스스로 놀랐다고 해요. 린은 말합니다. 내 실수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잡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았어. 어렸을 때 네가 내 좋아하는 장난감을 어떻게 훔쳤는지 알려주지 않을래? 렌은 여기서 완전히 데몬 오니처럼 보인다. 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에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의 렌이 도전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한다. 유 때문에 렌이 패닉하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 그 후 병을 따로 앉히게 된다. 벌로 유는 렌의 팔찌를 집중해서 고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유가 항상 자신의 일을 100% 집중해서 한다고 말하며 그게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듣지 않게 된다. 고치면서 저녁이 되지만 우리와 렌은 유와 그의 행동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힘들어한다. 그들은 유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묶는지 깨닫는다. 이젠 너무 많이 패닉한다. 그것을 보고 우리와 렌은 크게 웃는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렌의 팔찌가 완전히 고쳐진 것을 보게 된다. 나중에 우리는 유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후 대출이 히마리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았다.
희만이는 두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 후 우리 머니는 윤희 액세서리 만들기를 멈출 때까지 윤희랑 같이 있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대출은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그녀에게 순수한 마음의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말하길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자 사슴은 구름의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이 이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게 그렇지 않니? 우리는 그와 그녀의 우정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초반에 우리는 유가 아침을 먹는 것을 보고 그는 달리기만 생각하지만 그의 여동생은 거기에 있다. 그 후 사쿠라는 유이가 그녀의 팔찌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을 알고 있었다. 조잔 사쿠라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느꼈는데 지금까지 병의 취향에 따라 액세서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다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아이템을 개선할 수 있다. 하이퍼 세일은 잘 되니까 변화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사쿠라는 우리가 해놓은 딜을 기억하냐고 말한다. 만약 30살까지 자신의 가게를 못 열면 포기하고 직장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희만이와 결혼도 할 수 있다. 그 여자 굉장히 현명하다. 그 후 유는 학교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액세서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했다. 한편 신지를 보면 그가 레온에게 다음 행동을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다시 오셨지와 희마리가 말싸움을 벌인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소녀가 시나지를 찾아왔다. 그래서 신지가 여기서 나간 거야. 대출을 받은 후에 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반면에 유가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희마리가 다가와서 오늘 수업에서 깊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게 뭐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액세서리를 조금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그래? 그의 언니는 그에게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고객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는 그녀에게 로맨틱한 장신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다. 여자들은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내 말은 너는 로맨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가 말하길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확인을 위해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사랑은 누군가와 밤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랑은 잠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우리는 그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건 정말 사실이지. 그렇지 않니? 어떤 종류의 것들이 당신을 흥분시키나요? 너는 이런 여자를 좋아하니? 이 대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요. 희만이는 그녀가 너무? 라고 말했고 그녀를 상상하기가 쉽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는 지금까지 자신이 그 소녀에게 키스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소녀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키스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고 키스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고 희마리가 말했다. 보세요. 그가 마음속으로 그들이 바보인 건 알지만 그렇게 모르겠다고 하더니 우리 구름의 손을 잡아주라고 하더라. 당신은 무슨 느낌이 있나요? 그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볼 수 있을까? 요가에게 생각을 고집하지만 우리의 말에 따르면 이제 키스를 할 거야. 이제 우리의 예쁜 얼굴을 보여줘. 유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고 우리의 유케에게 가까워지면서 그의 마음이 뛰게 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유가 웃으면서 말해. 정말 내가 너를 키스할 거라고 생각했니? 불쌍한 유. 여기서 우리의 유는 속아버렸어. 우리 유는 말해.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놀러 갈 거야.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는 유가 히바리와 히바리의 형과 함께 어디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히바리가 말해. 오랜만이다. 내 사랑스러운 동생.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그리고 유는 말해. 항상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마치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말이야. 유는 또한 말해. 당신과 나의 큰 누나가 동급생이었지. 맞죠? 히바리가 말해. 맞아. 학교에서 모두가 사쿠라의 재능을 칭찬하곤 했지. 그런 것처럼 너도 액세서리 만드는 비밀 재능이 있어. 그리고 원할 때마다 우리 여기서 일할 수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작은 형아. 그 후에 우리는 유가 한 장소에 내려놓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는 여기 떠나게 된다. 자신의 회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오가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로 희만이가 도착한다. 그녀는 너 평범한 옷을 입고 왔구나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친구들 우리가 정말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이다. 유가 너의 형이 나를 급하게 여기 데려왔어 라고 말한다. 희만이가 말하기를 그가 그렇게 해야 했어. 왜냐하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이 있어. 그때 친구들 뒤에서 은이 온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이 세 명이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본다. 여기서 유가 은과 대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유가 새 제품을 어떤 스타일로 만들 계획인지 묻는다.
유는 아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희만이가 말하기를 내 운이 좋네 유. 왜냐하면 은이 너를 모델이 되려고 준비되어 있어. 유가 너 그에게 말했니? 라고 말한다. 그것은 내가 만든 액세서리이다. 비마리는 발키란이 스스로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 외에 디는 그녀의 팔찌를 고쳐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우리처럼 귀여운 소녀가 당신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그 외에 우리는 대출의 사탕 가게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어머니와 전화로 나갔다. 그는 우리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말하길 나는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 빚은 너만큼이나 수줍어서 그녀는 말할 용기가 없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클라우드가 자신의 액세서리와 관련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그 후에 우리의 오루가 대출보다 어떤 액세서리가 더 좋을지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다음 순간 그는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까? 사슴이 말하길 아니 전혀 아니야. 그럼 그가 농담을 던졌다. 어떻게? 너무 본인만의 생각에 몰두하여 여성이 물건을 바라보며 웃는 것을 보면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어서 우리는 그녀가 다양한 액세서리를 시도해보는 장면을 목격하고 무엇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살핀다. 그때 그녀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그것이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고 그 후 그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입히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그녀의 패션 감각이 매우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이 창피해서 빨갛게 된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꽃가게에 온다. 그녀의 새 제품을 보기 위해서 꽃을 보면 매우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보여. 그녀가 이것을 너에게 주면 기억이 나니? 라고 묻고 그는 무엇? 이라고 답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웃는다. 그가 희마리에게 이곳에서 그의 정원에 자라지 않는 꽃을 사라고 하는데 그때 희마리가 말하길 나는 마실 것을 가져올게. 그동안 너는 리나 곁에 있어. 우리의 희마리가 떠나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두 사람을 사로잡아서 가깝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희마리에게 리나 유의 능력을 더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 후 유는 리나에게 말을 걸려 하면서 묻습니다. 너와 희만이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친구였지? 리나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녀와 그녀의 엄마는 희마리의 집으로 케이크를 배달하러 가곤 했어요. 그동안 희마리의 엄마가 리나에게 희마리의 친구가 되라고 했죠. 수련이 희마리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유가 여기서 묻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해요? 리나가 얘기합니다. 큰 꽃을 좋아해요. 유가 말합니다. 큰 꽃들처럼 당신의 큰 마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에 유는 튤립이라는 꽃을 추천합니다. 어두운 것들을 표현하며 이 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어납니다. 온도에 따라 색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꽃을 보는 걸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구나 축구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 왜 이 말을 해버렸지? 그런데 너는 어떤 꽃을 좋아해? 그러자 리은이 왜 꽃을 그렇게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리은의 사랑스러운 눈을 보며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족과 함께 식물원에 갔습니다. 그곳을 돌아다니던 중 울고 있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부모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음에 드는 꽃을 보았고 저는 그 꽃을 사주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과 함께 떠난 소녀는 그 꽃을 보며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기억하면서 자주 그 꽃을 봅니다. 그 이후로 가슴속 꽃잎이 흐드러지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아, 유는 이 이야기를 희만이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어. 하지만 려는 그 꽃이 참 예쁘다고 자주 말했단다. 너는 그 꽃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아름답게 어울린다고 말했지. 그렇지 않니? 난 처음부터 내 머리카락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그 말을 해준 이후로 내 머리카락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친구들아, 이제 어렸을 때 만난 그 소녀가 곧 련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너무 좋았어. 이제 해질녘이 돼가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유는 그녀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바로 련이 전화번호를 바꾸자고 말했어. 친구들아, 한편 희마리도 집에 돌아왔어. 그녀는 내가 비건니가 이 팔찌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갱신할 때 이야기를 기억해. 렌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만이는 육아 전에 그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사실을 알고 희만이는 놀랐어.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대출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고 나는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기쁘다. 하지만 빚을 지고 있는 유를 보니 그 순간 그에게 다가갈 리가 없다는 듯이 멀리 떨어진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 정말 좋은 생각인가? 아니면 나쁜 생각인가? 그런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면 댓글을 달고 나에게 두 번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우리의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아직 할 시리즈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 동영상은